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11월 16일인데 11월 중순입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성과와 또 남은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3대 특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고요.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제일 빨리 끝나는 게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 11월 28일, 이거 12일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 끝나고요. 내란 특검이 12월 14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게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구속영장 윤석열 구속영장 치고 신병 확보를 했고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또 신병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덕수도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고 박성재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수사가 더뎌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국무위원을 한 패키지로 보고 그 다음에 계엄에 동원된 군의 사령관들을 두 번째 패키지로 보고 거기에 중간 간부들을 세 번째 패키지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국무위원을 낱개로 쪼개서 기소를 하는 뭐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가면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계엄 범죄를 저지른 범단으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비중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수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그 와중에 낱개로 기소를 하니까 결국엔 계엄에 대한 인지 여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위법성 인지 여부 이런 걸로 지금 영장이 두 번이나 꺾인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그 굉장히 좀 커 보이고 한덕수가 꺾이면서 국무위원 전체 수사 확대하는 방향에서 굉장히 좀 제동이 걸렸고 그다음에 박성재가 꺾였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안가 포럼이라고 부르는 그 안가에서 계엄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던 멤버들이 지금 다 제대로 수사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손도 못 댄 거 뭡니까? 대통령실 손도 못 댔어요. 예를 들면 정진석 비서실장, 예를 들면 뭐 김태우, 그렇네요. 뭐 신원식, 뭐 이런 그 핵심적인 대통령실과 예를 들면 다 파기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증거를. 근데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아직 만지지도 못했고 사실 국힘도 같이 움직였는데 추경호 이제 막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특검에 왜 이렇게 느리냐, 답답하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특검을 옹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한 게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속영장들이 다 기각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서 몇 번 예측할 때도 이건 뭐 당연히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자꾸 이상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본인들도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이렇게 양파까듯이 계속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16개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뭐 세부적으로 걸려면 뭐 거의 수십 개로 늘어났어요. 너무 하면 할수록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김건희의 범죄는 그냥 거대하게 한 문장으로 하면 그냥 권력형 범죄잖아요.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수사를 안 할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거 다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마무리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이제 특검이 끝나는 거지 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특검 종료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여기서는 끊을 거 끊고 할 때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공소로 넘어갈 때 공소유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넘겨줘야 됐다는 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못 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못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끊고 가야겠다.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겠다는 목표치를 지금은 빨리 이미 설정했을 거라 좀 믿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 옹호시로 얘기했지만 그런 상태로 넘겼어. 나중에 이게 끝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남은 기간 좀 정신 차리고 맺을 거 맺는 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검이 3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란 특검이 수사가 좀 부진하다라고 기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판도 문제입니다. 이 내란 특검의 재판부 중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일단 한덕수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테니까 그거를 판례 삼아서 직위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아주 뭐 일탈적인 판단을 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들이 있고 이게 내란 재판이 맞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직위원한테 뭐 임의 배당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직위원을 지정해서 이 사건을 배당한 게 아니냐라는 절차상의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직위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수사 지금 공수처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제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 이제 지금 한계 속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재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직위원과 사법부한테 압박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지금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한덕 먼저 나오게 될 지금 속도상으로 보면 한덕수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이에요, 윤석열. 근데 그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재판 선고는 2월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게 불안한 건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직위원 요즘 드러난 막 영상 보면은 이게 형사재판 내란 재판 맞나? 그렇죠. 약간 민사재판 같아요. 약간 동네 어르신들끼리 막 다툼이 붙어가지고 막 조정위원회 하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막 아이고 막 오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국민들 뭐 지판사의 뭐 평소 스타일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 재판이면 본인이 이런 마인드로 재판을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진행 방식이 뭐야 상관없지 그러면 뭐냐면 결과가 났을 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나 이런 것들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결국 재판사가 자기 맘대로 했네. 재판 진행도 그렇게 막 능글능글하게 이상하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나왔네. 그러면은 사법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이 국민적 납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혼란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도가 안 된다면 언론 이런 데서 계속 압박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더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이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중앙으로 다른 거 다루느라 바빠요. 근데 이 재판을 약간 곁다리로 다루는 좀 그게 있어요. 왜냐면 워낙 굵직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언론계 갖고. 엔비디아인 이 젠슨 황현실이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통령실은 아무튼 조사가 부족하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말입니다. 네.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27일에 표결이 되지 않습니까? 구속이 돼야 그 다음 국힘에서 표결을 방해한 자들 또 내란에 같이 가담한 자들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법부가 저는 지금 아니라고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는 국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박성재나 이렇게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겁니까? 이거를 하면 뒤에 누구를 가는 관문이야라는 거를 지금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도 마찬가지에 이제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진짜로 뭐 좀 어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이런 게 일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사법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공교롭게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사법개혁을 하네, 직위원 판사를 어떻게 해야 되네, 조의대를 어떻게 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면 검찰처럼 항명 방식의 저항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면 너희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한번 볼래? 뭐 이런 게 아니면 서울 영장 전담 판사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수의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전국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성재 두 번째 영장 청구가 꺾이는 거는 굉장히 저는 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결국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세 가지거든요. 그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세 개란 말이에요. 근데 증거인멸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다시 추가적으로 입증을 했습니까? 근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사법부가 어쨌든 1년에 사법부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의 노골적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본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뭔가 전국을 계속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월 28일이면
최종 만료일이 남은 겁니다. 그때까지. 영장 청구 제일 많이 했어요. 24명 영장 청구를 시도했는데 구속은 15명 또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혐의도 많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뭔가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게 딱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막 큰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 너무 많은데 시작했던 16개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김건희 권력형 범죄 중에서는 일단 구속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좀 이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이것만큼은 지금 일단 구속영장을 했으니 구속을 해놨으니 이거는 꽉 잡혔다라고 판단하고 그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도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답답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목표는 김건희의 그 범죄에 굳이 그 중함을 따지기는 어려운 다 권력형 범죄들입니다만 그 중에서 특검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확실하다는 부분 몇 가를 가르마를 타서 그거를 위주로 넘겨주는 게 특검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더 이상 욕심내면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워낙 방대해졌고 인원은 제한돼 있고 기간도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까지 뭔가 너네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는 비판은 감수해야 돼요. 어차피 이건 특검의 본인의 역량 부족이라고 감수하되 대신에 이거는 확실하게 했습니다라는 선택 이 과목만큼은 100점입니다라고 할 정도의 답안지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 정교유착, 통일교, 뭐 금품 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건희의 신병을 구속했죠. 그걸로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이 기대하는 최소치가 해결이 됐죠. 근데 지금 거기서 나눠보면 범죄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 관련된 범죄들이 있고 국정농단 관련된 범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란 재산 문제를 많이 못 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된 흐름들을 보면 애초에 이 사건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출발한 김건희의 선거 개입 문제 아닙니까? 그 선거 개입을 하다 보니까 통일교가 나온 거고 그 통일교를 하다 보니까 권성동을 간 거고 뭐 이렇게 간 건데 요것만 해도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근데 지금 정작 명태균은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대로 뭔가 그 마무리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선거 개입도 지금 여러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상민 검사를 갔던 게 다른 선거잖아요. 사실 명태균 게이트 때 불거진 선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국정농단에 김건희가 뭔가를 개입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센 사건들 너무 자극적인 사건들이 나오니까 뭐 어자에 앉았다 뭐 문화재를 반출해갔다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 이게 이제 본류는 아직 못 건드린 셈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김건희의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본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지 차명으로 그러니까 이 권력형 비리의 정점 결국 뭡니까? 김건희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금거북이 하나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무시한 권력이 있을 때 얼마나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아직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작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면 그럼 금품 수수하고 주가 조작도 여기에 그렇죠, 포함이죠. 그러니까 근데 주가 조작도 굉장히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웰바이오텍 회장도 지금 영장이 기각됐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부가 당시에 한 600억 이상, 웰바이오텍이 한 700억 정도 주가 조작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이 이익의 귀속처가 어디냐 이런 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이 이제 연말에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뭐 재판이라든지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거나 선고가 나오거나 이걸 기대하기에는 아직 그런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그래서 샤넬백은 인정하고 목걸이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뇌물죄 양형을 낮춰보기 위해서? 아니, 그 명품 수수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처벌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어떻게든 일단 유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뒤는 오히려 편해진다기보단 그래도 조금 수월해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김건희 범죄는 공범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 연결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입을 맞춰주다가 이제 하나씩 많이 자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백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형이 확정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들도 거짓말 맞춰두던 사람들도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집중해서 가도 된다. 왜냐면은 국민들께서는 아니 하나하나 끝까지 다 죄를 물어야지 괜찮습니다. 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형법 체계는 뭔가 징역 3년에 징역 5년이면 징역 8년이 아니에요. 무거운 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더하기 무기징역이 아하.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약간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뭐 못 나오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염려하실 건 없고 그 뭔가 일단 그래도 특검에서 몇 가지를 집중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너무 이렇게 막 예. 실망할 필요 없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흐지부지 되지만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죠. 끝까지 죄를 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이제 한 2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경로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던 구명 사건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밝혀진 것 같은데. 수사 사건 그러니까 나머지 특검들에 비하면 사실 구조가 단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수사할 기간도 많지 않고 그 기간 중에 어떤 연락이 오고 갔고 그다음에 이런 것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굳이 제가 오늘 막 계속 레드펜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뽑자면 대통령실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좀 부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좀 어떻게 이상하네요, 움직였는지 뭐 그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제일 안 남았고 이 사건은 결국엔 그런 격가지들을 빼면 나머지 나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윤석열의 경로를 밝혀낸 건 사실 굉장히 큰 성과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 매듭이 윤석열한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더라고요 특검이. 가더라도 또 뭐 묵비권, 지술거부권 행사할 거고 윤석열은 아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로나 이런 것들 부인하던 사람들이 줄줄줄 다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외압으로 보고 압박으로 볼 것이냐, 잘못된 행위로 볼 것이냐의 판단만 남은 거지. 다행히도 특검을 통해서 지금 몇 달 동안 그 관계자들이 묵묵부답 하던 것들을 입을 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은 결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그러면은 기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내란 특검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예, 그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시작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수사는 어느 정도 제일 네. 진전이 있었던 특검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요. 엄청 진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